두 나라가 인프라, 에너지, 방산에 이르는 다방 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국산 명품 무기를 폴란드로 대규모로 수출하는 본계약이 확정됐습니다. 네, 국산 무기의 유럽 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전망인데 관련 내용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무려 이제 5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7조 6천억 원 규모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사상 최대 규모, 그리고 뭐 K 방산이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입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자, 일단 우리가 한 2010년대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방산 수출이 얼마냐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정도 팔았냐 하면요. 30억 불 정도를 팔았어요. 근데 이번 지금 계약 한 번에 57억 불.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큰 건지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뭐 올해 굉장히 잘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약들이 추가가 몇 개 남아 있는데 잘 될 경우에는 100억 불 정도까지 수출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야말로 그래서 거의 한 3배, 뭐 네. 4배 가까운 그런 성장률을 보인 것이죠. 위원님, 그 앞서 호주랑 이집트와도 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이른바 이 K방산이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일단은요, 굉장히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예. 결국은 북한의 위협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계속 꾸준히 위협을 높여오고 있고 이 핵무장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무기체계, 재래식 무기체계들 가운데서도 최첨단, 그다음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것,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시장에 내놔도 이게 뒤지지 않는 그런 무기 체계들 개발을 노력을 해왔고요. 게다가 뭐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생산을 꾸준히 하고 네.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지금 우리 K9 자주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를 봤을 때 K9 같은 자주포를 1000문 이상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수출 포함해서 네. 거의 한 2000문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성능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가성비로 이 대한민국 제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괜찮은 가격에 팔아? 게다가 실제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네. 이런 부분들이 판매의 어떤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처음으로 방산 기업들의 수출 규모 약 13조 원을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수출이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느 정도 확장이 될까요? 뭐 일단은요 지금 당장 걸려 있는 것들이 또 몇 개 있어요. 지금 이제 네. 호주 같은 데서는 이제 장갑차 사업을 하는데 거기 이제 우리 레드백이라는 장갑차 K21을 개조한 그런 장갑차가 가서 지금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뭐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에 UAE의 천궁2라고 하는 네. 소위 말해서 우리 패트리어 팩3와 같은 미사일 요격체를 판매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UAE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사고자 하는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예. 결국 그래서 사우디의 계약과도 이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할 만하고요. 뭐 이외에도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기타 여러 국가들이 우리 그 관련된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한국을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발표했는데 그 내용 들어보시죠.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4대 방산 예. 수출국 이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해야 될까요? 일단 어떤 뭐 생산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예.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왜 찾아오냐 하면요. 결국 우리만큼 이렇게
저 빠른 시일 내에 납기를 맞춰서 무기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면은 나토나 이런 쪽과의 협력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탄이나 이런 것들 생산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장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예. 무기 체계는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수출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고요. 그렇죠. 결국 상당히 그 나라 자체가 얼만큼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갖느냐, 국제 사회에서 그 나라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방산 국가들 순위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1위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예. 그다음에 2위가 러시아고요. 뭐 당연히 그것도 양이 많다니까. 한 가지 재밌는 게 3위가 프랑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에 있는 무기 체계가 뭐 좋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프랑스가요. 전군 합쳐서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예. 3만 명이 늘 해외 파병이 돼 있어요.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파병이 돼 있고 그 말은 뭐냐면요. 대한민국도 당연히 북한을 지켜야 되니까 한반도에서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지만 우리 군도 전 세계에 가서 기여를 하면서 그렇게 뭔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때 소위 이런 뭐 4대 뭐 방산 수출 강국 아마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무기 거래 조약 의장국으로 선출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 그 무기 거래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많이 팔아라라는 의미보다는 가급적이면 판매나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라. 그다음에 함부로 확산을 하거나 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뭐냐면은요. 이렇게 소위 이런 예. 어떤 무기 체계 비확산 관련된 이런 논의에서 대한민국 니들이 제일 많이 팔고 지금 한참 소위 말해서 핫한 네. 뜨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국제사회의 책임을 보여라. 라고 하는 아마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 네. 부담스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좋은 어떤 논의의 틀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위원님. 이게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의 양이 많아질수록 외교적으로 또 이걸 견제하는 또 다른 나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외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 당연히 견제가 들어올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업체가 잘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대 그 나라. 나라 대 나라의 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견제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우리가 만드는 무기 체계들 중에 그래도 상당 부분은 예를 들어서 네. 미국 제품이라든가 유럽 제품이라든가 하는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품 수출 통제 같은 것 혹은 가격을 높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견제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결국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어떤 이 안에 들어간 부품 같은 걸 국산화율을 많이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해당 국가들과 네.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필요한 국가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과 중국이 특히 우리나라를 견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당연히 지금 뭐 북한과 중국 아마도 이제 중국은 그게 좀 약간 나눠봐야 예. 될 것이요. 중국은 소위 이제 미중 패권 경쟁 그 국면에서 대한민국을 견제하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국제 무기 수출에서 지금 4위를 중국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대 강국이 된다는 것은 중국 판매하는 양까지 넘어선다. 넘어선다는 네. 얘기가 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어떤 북한이 어떤 가져다주는 위기들 당연히 우리의 무기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겁니다. 안 좋은 얘기들을 네. 할 텐데요. 뭐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것은 하면서 또 어떤 북한의 그런 행동이나 대화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얘기하되 가급적이면 어떤 평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